저희 카드를 빨리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카드를 다 써버리면 뒤에 가면 카드가 없으니까 계속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저희가 소개팅 나가기 전에 난 너한테 마음을 주려고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밀당이 불가능하죠. 실패죠. 네. 실패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문제는 트럼프가 냈는데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되게 이상한 중간고사를 풀고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출제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왠지 알 것만 같은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트럼프 시대의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방송 컴백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컴백까지요. 그래요. 우리 이미자 선생님은 가셨지만 우리 네. 허준영 교수님은 오셨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됐는데 네. 지금 미국은 어떻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저희가 그 대혼돈의 유니버스 같아요. 미국도. 결국은 이제 미국을 저희가 이해할 때 가장 트럼프 정책을 가장 선의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한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랑 스캇 베센트 같은 재무장관 같은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미국이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금 뜯기고 있다. 계속 무역 같은 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축통화국이라서 전 세계에 막 달러를 공급해 주느라고 허리가 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결국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널 때 약간 숨도 차고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다만 강을 건너면 저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우리는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선의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강 건너다가 다 이 강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일단요. 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그 미국이 말하는 해방의 날 이후의 상황을 네. 보면 트럼프 일기 때 네. 우리가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비춰봤을 때 2기는 좀 너무 나간다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가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들어왔잖아요. 오피스에 백악관에.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죠? 트럼프 1기, 2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관세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온갖 미디어에 노출을 하면서 독차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호 관세까지 물론 90일 유예는 해줬습니다만 굉장히 시장에 생각보다 세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지율이 최저치. 미국 주식시장의 성적표는 역대 취임 100일 대통령 대비 최악.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적표를 딱 받고 나 이제 착해져야겠다 하고 좀 바뀔까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들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 이틀 전에 나온 거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의 94%는 선거대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여기서 약한 모습으로 방향선회를 했을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개과천선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트럼프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진 상황이 조금 덜 나쁜 상황으로 바뀌는 거지 안 좋아진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그립감, 강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는군요. 왜 우리는 극단에 열광하는가. 그렇죠. 그런 책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던 길 쭉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가던 길을 가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 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싸움할 때 얘들아 쳐 하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 아니요. 그 싸울 때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말리지 마. 아무도 안 누가 옆에서 잡았는데. 팔만 살짝 잡아도 너 얘 때문에 살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너 진짜 준영이 아니었으면 너 오늘 진짜 그러니까요. 납작해졌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도 옆에서 굉장히 누가 말리는 척을 하면 멈추는 척은 하면서 협상은 하겠지만 뒤로는 또 협상은 하겠지만 절대 본인 스스로 나 싸움 그만할래라는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얻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잃는 것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선하겠다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트럼프 삼선하는 방법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요. 일단 벤스 부통령이 출마를 한 다음에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인 사정상 제가 중간에 쉬겠습니다 네. 하고
아이고 그럼 부통령이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네. 이 시나리오잖아요. 예, 미국의 수정헌법은 동일인이 미국 대통령을 3번 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동일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3번 당선될 수 없다고 쓰거든요. 아.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정헌법상 그런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면 절대 수정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우 천재인데요. 당선만 안 되면 되는 당선만 안 거네요. 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천재적으로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게 나를 누가 좀 적극적으로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스콧 베센트가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콧 베센트가 가려운 데를 정확히 긁어주고 있는 거네요. 스캇 베센트가 어떻게 보면 굿캅 배드캅 중에 약간 덜 배드캅 역할을 맡고 있는 거 덜 그러니까 배드캅.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굿캅은 아닌가 봐요. 사실 이 사람이 네. 굿캅이 되기에는 그러면 트럼프 캐비넷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배드캅이라서 네, 그리고 실제로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인준되었을 때 그때 뉴욕 증시 3대 증시가 다 뛰었거든요. 굉장히 환영을 했었어요.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말 통하는 사람이다 정도인 거지. 그 사람조차도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말리지는 못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요. 그러면 관세 정책 기조에 이게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게 전 세계의 바람인데 어쩌면 미국 안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 네. 이걸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당장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 중간 선거는 2년마다 열리는데 그 2년 선거가 있으면 하원은 다 바뀌고요. 상원은 100석인데 그중에 3분의 1씩 2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상원이 3분의 1 바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역학 구도가 하원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고 상원도 지금 약간 공화당이 우위인데 내년 중간 선거에는 공화당이 지켜야 될 스윙주들, 비등비등한 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이 절대 유리하지 않고요. 보통 중간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율도 낮고 워낙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인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중간 선거 전에 한 번 정도 본인의 정책 기조를 살짝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불길한 얘기가 또 하나 들리는 게 내년에 중간 선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중간 선거를 자기 맘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든 트럼프가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꽤 공신력 있는 정치 잡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랜만에 그 지나간 유행어 한번 하고 싶어지는데요. 흠좀무. 네. 그게 사실이라면 좀 무서운데. 네, 맞습니다. 중간 선거를 자기 맘대로 안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3번 당선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거를 저번에 백악관에서 ABC인가 미국 그 공영방송 기자랑 공개된 자리에서 주고받았었으니까요. 네. 아 진짜 상상 그 이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네네네. 현실이에요. 7월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뭐 양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7월까지 시간 끌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략인 것 같은데 맞나요? 침대 축구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여기서 계속 공만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일단 주요 의제가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환율 정책 등 4가지 분야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3가지도 걱정이지만 환율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저도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 어느 나라 통화가 가장 많이 가치가 떨어졌냐 보니까 원화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원화 가치가 약세인 게 뭐 우리가 그걸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그렇죠. 있었고 그 전에 반도체 다음에 한국의 먹거리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한국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바라보는 거, 미국이 바라보는 거 결국 중요한 건 심판은 미국이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너네 환율 굉장히 지금 약세인 거라서 이것 갖고 너희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재미를 보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일본도 협상 시작했는데 일본은 환율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일본은 방위비 얘기가 있고 환율 얘기가 없고요. 우리는 환율 얘기가 있고 방위비 얘기가 없었거든요. 되게 불안해요. 양쪽으로 한 대씩 때려보고 뭐가 더 아픈지 보는 거예요? 일본은 엔화가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네. 엔화가 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봐서 지표상 그렇게 환율 측면에서는 얘네가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방위비 얘기를 그래서 먼저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환율 얘기 먼저 나오고 나서
방위비가 뒤따라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밀린 숙제들이 사실 일본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해군 장관이 오고요. 네. 해군성의 장관이 국내에 방문을 하고 또 한미 간의 방위비 문제 지난번에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이번 주부터 미국 국방부로 우리 국방부 협상팀이 날아가서 이 방위 관련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방위비에 대한 협상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국방 문제에 관한 상호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상황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조선업을 지렛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낙관론의 근거잖아요. 네. 이 조선업이 이 어려운 일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 중에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게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방산 정도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제가 되게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번에 신임 해군 장관 미국의 인사청문회 때 나온 자료인데 현재 미국이 가진 해군 군함수가 293대입니다. 중국이 370대예요. 77대가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2030년 지금부터 6년 후가 되면 양 나라의 군함수 차이가 141대로 거의 2배로 벌어집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죠? 해양 패권 놓치기 싫은데 군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군함 잘하는 나라 어디 있지? 이거 배 잘 만드는 나라 어디 있지? 특히 굉장히 고기술 선박 잘 만드는 나라 어디 있지 하니까 한국인 거예요. 그 와중에 동맹이어야 되고. 네, 동맹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유망한 파트너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카드가 몇 개 있다고 쳐요. 사실 알래스카 LNG도 제가 그걸 좀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네. 왜 채산성이 없는지. 첫 번째, LNG가 나오는 데는 알래스카 북쪽이에요. 프루도베이라고. 거기 1년에 배가 한 달 들어갑니다. 추워서.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남쪽까지 1,300km 파이프를 놔갖고 남쪽으로 뺀다는 거예요. 1,300km를. 네, 빼고 남쪽에서 배를 실어서 수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간단한 얘기인데 어려워 보이네요. 한 달 네. 배가 들어가는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고 네. 작업도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술록이 되게 큰 덩치의 술록들이 다녀요. 술록 어떡하지? 술록? 그래서 네. 파이프를 3m에 넣어야 돼요. 지상 3m에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술록들이 지나다니는 걸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안 나와요. 각 안 이거는 나와요. 답이 각 안 각 나오는데요.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게 뭐 조선이야 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LNG 같은 것도 사실 안 엮여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왜 전화기 울릴 때 난 못 들었다. 난 못 그렇죠.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우리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 이름 저장할 때 있잖아요. 받지마. 네, 받지마. 받지마한테 전화 올 때. 예, 있잖아요. 받지마 씨한테 그렇죠. 전화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가진 카드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고 보면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의 너무나 큰 기회 비용이었지만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부재하다는 게 합리적으로 협상을 미룰 수 있는 구실은 될 수 있잖아요. 예, 구실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스캇 베센트 장관이 사실 아까도 앞곡지에서 그 얘기 하셨지만 한국이 되게 좋은 패키지를 들고 왔고 한국이 빨리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한국이 되게 빨리 와야 되고 한국이 좋은 패키지를 들고 와야 된다라고 그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맞죠?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 78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무슨 협상을 잘했다는 걸까? 이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희 들더라고요. 오마카세 식당 가면 그거 숟가락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지금 녹차 딱 따르고 예. 간장에 그 간장 종지 넣을까 말까 하는 와사비만 딱 놓아져 있는 그렇죠. 고추냉이만 놓아져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잘 돼야만 해. 형아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사정이 누그러질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 얘기도 앞곡지에서 하셨지만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제 지표들이 미국 내에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트럼프도 몰리게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조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워질 가능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 백화점 세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앵커님이 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짜리 옷을 한 벌 사셔서 큰맘 먹고 근데 다음 날부터 세일을 해요. 그럼 환불 들어가야죠. 환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그럼요.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네. 협상을 앞에서 타결을 해버리면 뒤에서 더 협상 조건이 좋아진 국가들이 생기면 우리가 가서 다시 환불을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7일 되게 지나서.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한 나라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줄 서야 돼요 또. 90일간 99개국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평균적으로 한 스케줄이죠. 나라에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주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옷을 바꾸러 가는데 내 앞에 줄이 12,000명 서 있다고 아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옷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고 이게 파시는 분이 너무 무섭잖아요. 파는 사람이 예. 옛날에 왜 환불 안 되고 그랬던 네네네, 무서운 가게도 네네, 왕왕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환불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히읗자도 꺼내면 이제 눈이 막 그렇죠. 돌아가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아마 미국은 그것조차도 알고 있을 거고. 뭐 제가 아는 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만 그쪽도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은 들어요. 네네네네. 최근에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스콧 베센트가 국세청장 임명하는 문제를 네네. 두고 F자가 들어가는 욕을 네네. 하면서 막 싸웠다. 네. 이 이야기를 네. 이탈리아 총리가 듣고 전했다. 네.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하고 한국기획재정부가 이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 이야기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협상이 진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위비 인상 문제나 대중 제재 동참 문제는 지금 거론이 안 됐다고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을 거고요. 미국도 아마 최선의 순서를 아마 짠 것 같아요. 한국은 이번엔 환율 얘기 먼저 꺼내놓고 그거 한 다음에 한국은 먼저 환율 얘기 꺼내놓고 그다음 방위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대중 제재는 뭐 나중에 뭐 들어갈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환율을 어떻게 고치지? 첫 번째는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빠진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달러 값이 한 10% 가까이 네,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위안화에 원화가 연동돼 있는데 네. 위안은 약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네. 좀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네. 조수 간만의 차를 제가 어떻게 하죠? 그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관적으로 보면 지금 모터를 달지 않은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이에요. 파도가 일로 치면 일로 휘몰아치고 특히 우리나라 네. 환율이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 물리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앵커님이랑 저랑 지금 이 순간부터 중력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믿어보자라고 한다고 중력이 그렇게 작용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잠깐 생각했어요. 리프팅이 되겠는데. 네, 근데 그거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경제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리세션이 불황이 시작될 것 같다고 믿어서 주머니를 닫으면 오늘부터 불황이 시작될 수도 그렇죠. 있는 게 저희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불황이 올까봐 불황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인선하고 어떤 정책을 보여주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운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모멘트인 것 같은데 대선 후보들이 이제 제각각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까? 저희 카드를 빨리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카드를 다 써버리면 뒤에 가면 카드가 없으니까 계속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저희가 소개팅 나가기 전에 난 너한테 마음을 주려고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밀당이 불가능하죠. 실패죠. 네. 실패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차게 굴기로 가야 됩니다. 차게 굴면서 차게 굴기. 카드를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네. 자기의 매력을 하나하나씩 발산을 해야지 한꺼번에 나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어서 오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장원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래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네. 됩니다. 네. 저는 장원영 팬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저는 안유진 팬인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깊이 숨겨놨다가 안 좋은 척. 네, 안 좋은 척하면서 카드를 지금 이게 저희가 카드가 무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안 좋은 카드도 섞여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저희는 카드를 아끼면서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카드를 아끼면서 가야 되는데 상대가 굉장히 무섭게 노려본다. 미국이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아까 잠깐 힌트를 주신 건 우리 정권 교체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라고 리더십의 지금 부재라는 팩트를 활용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미국 가서 미국이 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 넘어가는 쪽의 레짐이어서 내가 한국 가서 국회랑 얘기 좀 해야 돼 이러면서 국회랑 얘기도 하고 사실 그걸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얻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액션 플레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거 괜찮네요. 네. 죄송한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장 찍고 가고 싶은데 제가 전 정부 장관이라서 제가 지금 임기가 한 25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가지고 요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보험 들라고 그러면 제가 잠깐만 제 아내한테 안 물어보고 들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네, 저 집에 내일 못 제가 들어가요.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네. 거죠. 아우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할 때 아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년퇴임이 한 4일 정도 남아가지고 다음 분 오시면 그때 제가 인수인계 잘하고 떠나겠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거 재미로 이야기하기에는 참 이 심각한 문제인데 LNG는 계속 투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MOU 딱 맺고 사진 같이 찍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피해가야 되는 최악의 한 수 같은데 네. 요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거 피해갈 방법이 사실은 이게 그럼 LNG가 여러 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딜이랑 잘 네.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뭐 뒤로 미룰 수 있으면 LNG 딜도 좀 미루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LNG는 이거 다른 나라 메이저 기업들도 들어가서 채산성 안 다 나온 손 떼고 거, 안 나온 나왔잖아요.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 기업도. 예, 안 나온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나보고 LNG 투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요거 어때요? 아, 형, 이 LNG 투자해서 돈 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대신 당장 천연가스 우리가 수입량을 확 늘리면 요거 바로 무역수지 우리는 흑자가 줄어들고 형들은 늘어나잖아. 내가 많이 사줄게. 요건 어때요?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게 사실 친환경 때문에 바이든 때 다 미국 내에서 LNG 본토 내에서 생산하는 프로젝트 다 멈추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이걸 다시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셰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얻다 갖다 팔아야 돼요. 우리는 주로 지금 카타르랑 호주에서 갖다 쓰거든요. 많이 남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갖다 쓰면 미국 거는 또 되팔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 거는 우리가 계약상 사오면 어디다 되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근도 못 하고. 예, 당근을 그렇죠. 못 하는데 미국 거는 당근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미국 걸 좀 수입량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요. 요거 사다가 중국에 팔까? 근데 중국은 안 그러- 되겠지만 이거 기적의 논리인데 그건 안 되겠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현재 LNG 10%를 미국에서 사옵니다. 근데 뭐 수입량 좀 당분간 대폭 늘리죠. 뭐 네. 비싼 거 굳이 사와서 무역 흑자 좀 줄여보자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유진 팬이라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브 화이팅.